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어순편 네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이제 또 새로운 스티커 하나 진도를 더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과 같이 계속해서 한번 복습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어순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강의 전체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제 1초 만에 술술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영어 진도 자체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배워야 할 게 사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야 될 분량과 그 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한국인들이라면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어순편에서 잡아드리는 이 문장을 나열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달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딱 하는 순간에 1초 만에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누가 뭘 했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누가 어쩌고저쩌고 결과의 끝에 나오지, 제일 처음에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궁금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에서 또 주인공의 행동이 1초 만에 잘 안 나오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걔를 찾고 있죠. 우리 그때도 많이 봤었죠. 원빈이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럴 때 청바지가 잘 어울리니 뭐지? 일단 무의식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내가 모르는 표현에 대한 이 표현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입을 닫고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주인공의 행동부터 일단은 뱉으면요, 그럼 뭐 얘가 이 행동을 하는데 뭐 어쨌다고 어디서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모든 단원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주인공의 행동을 잡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를 바로 챙겼죠. 내가 마시려는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이 동작이 가능하니까 얘까지 챙겨주는 게 너무 급해요. 얘네들 언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내가 할 말이 있고 좀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뭘 붙이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고 있죠. 자, 이 스티커는 제가 영어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 that, with, ingd, to, 땡땡땡, 이렇게 5가지였어요. 제가 스티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스티커는요, 일단 용도가 뭔가를 예쁘게 꾸며주려고 이렇게 보통 붙이는 경우가 많아서 얘의 기능은 꾸며주는 거고, 두 번째로 스티커를 붙인다는 거는 붙을 자리가 있어야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스티커 떼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닐 수는 없죠. 그때 반드시 붙일 자리가 있어야지 이 스티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이걸 붙일 수 있는 이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어의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없으면 스티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티커의 종류 5개를 막 배우다 보니까 대신지 위든지 ing인지 얘만 막 고민을 하다 보면 얘는 빠뜨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5가지는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는지 지네 나름의 약속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게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누군가의 행동이면 누군가의 행동에 관한 얘기를 덧붙이고 싶으면 스티커 that을 붙였죠.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여기 있는 단어 말고 누군가 딴 사람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몸통, 팔을 그렸고요. 여기 있는 얘가 어떤 행동을 직접 해요. 결국은 누군가의 행동은 맞아요. 근데 그 행동이 그 누군가가 여기 있는 애가 아니라 딴 사람이면 딴 사람의 단어를 하나 더 붙였고, 여기 있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 상황이면은 몸통 필요 없이 여기다가 팔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스티커 뭐 배웠어요? with 스티커를 배웠는데, 얘는 뭐 할 때 배웠어요?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유용하게 썼던 거, 독이 있는 사과 어떻게 해요? An apple with poison.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없는
의자로 해볼까요? 네, a chair without a leg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애들 표현 이거 알려드리면 학생들이 웬만하면 이 표현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without missing leg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털이 없는 애완동물은 어떻게 했어요? a pet without fu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기본적으로는 있다 없다의 표현이었는데 얘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말의 서술어 중에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서술어를 아예 안 살리고 그걸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물리적인 위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 꽃 달린 모자 할 때 달려있는 이런 거 할 때도 어떻게 써요? 그냥 hat with flower on it 이렇게 만약 그 꽃이 여러 개였으면 flowers on it이었을 거고 하나만 그냥 달았으면 a hat with a flower on it 여기에 on it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꽃무늬 모자 이러면은 어떻게 써요? a hat with flowers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문맥이 결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도넛이 발라져 있는 이런 서술어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a donut with chocolate on i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다든지 어떤 티셔츠 무늬 이런 것들 전부 다 on it으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또 독이 들어있는 사과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있는이라는 표현은 또 뭘로 살렸어요? 그냥 an apple with poison in it으로 살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 with 스티커는 있다 없다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달려있다, 발라져 있다, 무늬 그리고 어떤 뭐 프린트 그려져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그 서술어를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또 이제 스티커 진도 하나 더 나가볼게요. 자, 오늘 배울 스티커는 ing, ed 스티커인데 얘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배우는 스티커를 위해서 바로 이 문장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내가 그냥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수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This is 그냥 수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때 이 사람 할 때 this person까지 살려도 되고 그냥 귀찮으면 안 써도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라도 안 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근입니다 라는 표현은 this is 수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수근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하고 있는 수근입니다. 자,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는 수근이 얘기를 처음부터 챙겨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일단 얘가 수근이란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운전을 하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그걸 이제 조금 이따가 챙겨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동작을 지금 자기 팔로 직접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때 붙이는 스티커가 ing 스티커고요. 얘가 자기 팔로 이거 팔이에요. 양팔. 네. 이 팔로 자기가 뭔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때는 ed 스티커를 붙입니다. 얘는 이것만 구별할 줄 알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자,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물에서 놀고 있는 승기예요. 그러면 제가 승기 얘기하고 있어요? 수근이 얘기하고 있어요? 승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this is 승기. 자, 물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놀아요. 근데 이때 승기가 자기가 직접 놀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놀아줘요? 예, 직접 자기가 놀고 있죠. 그러니까 물장구 치고 어쨌든 지 팔로 직접 돌아다니고 지가 움직이고 있으면 ing 스티커를 쓰시면 돼요. This is 승기 playing 네. 물에서라는 표현은 in the water 얘를 하나 챙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승기를 쫓고 있는 지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원이란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승기란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지원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승기를 쫓아가고 있는 지원이 얘기예요. 지원이 얘기.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요? This is 지원. 자, 쫓아가는데 자기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쫓아가줘요? 아니면은 지가 지팔로 막 이러면서 자기 직접 쫓아가야 돼요? 자기 직접 쫓아가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도 또 this is 지원. 자, 자기가 직접 쫓아가니까 ing를 써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쫓아가다라는 표현은요, 혹시 단어 아시는 분들 또 계실 건데 이 단어를 써요.
chase를 써가지고 이 chase라는 단어를 가지고 chasing 승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chase 단어가 좀 약간 신기한 게 제 기억에 이 단어가 저희 책에는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이제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신 그 교과서가 어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과서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chase가 굉장히 쉬운 단어라고 알고 계시고 그 교과서가 아닌 딴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안 보려면은 또 볼 일이 없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다시 일단 누군가를 쫓아가다 할 때 chase를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승기를 쫓아가고 있는 지원입니다. This is 지원, chasing 승기. 자, 그리고 문장을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모래에 파묻혀 있는 호동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모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호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his is 호동. 그 다음에 자, 모래에 파묻혀 있는 상태일 때는 자기가 직접 묻고 있나요? 아니면은 자기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묻어져요? 예, 저렇게 자기는 알아서 가만히 있는데, 예, 지 팔짱 끼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이때는 ed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자, 일단은 묻다라는 단어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묻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생긴 게 좀 이상하다 보니까 발음을 좀 학생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버리? 어떤 분들은 뷰리? 이렇게. 근데 얘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랑 발음이 거의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very. 그냥 이렇게 읽죠. 얘의 V 발음을 살려서 읽으면 very가 되고요. 얘 V를 죽여서 그냥 바로 편하게 입술을 붙이고 이 V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붙지 않게끔 하려고 윗니빨로 눌러주거든요. 그러면 안 붙어요. 이러고 있으면 못 붙죠. 그거 못 붙게 하려고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얘기하면 배 이렇게 되죠. 그 소리 그대로 내시면 돼요. very는 자 일단 뭔가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기 팔로 자기 뭔가를 묻을 때 쓰는데 어떨 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묻을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어요? 뭘 묻어요? 관? 네, 그거죠. 네, 관을 묻어요. 예, 관을 묻는다는 말이 무서워요? 아니면 사람을 묻는다는 말이 무서워요? 예, 사람을 묻는다는 게 훨씬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묻든지 관을 묻든지 일단 그거 묻을 때 당연히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묻어요? 예전에 보니까 작업의 정석인가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제 엄청 부잣집 할아버지가 아니라 돈이 많은 시골 할아버지인데 돈을 전부 다 감자밭에 묻어놔가지고 그 손예진이 펀드 매니저인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뭐 8억을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감자밭을 다 캐가지고 감자밭 밑에 돈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해가지고 이제 또 갖다 주고 또 그다음에 뭐 투자를 더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감자밭 막 더 캐면 또 돈이 막 나오고 그렇게 돈을 묻는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몇 년 전에 진짜 실제 실화였죠. 누군가가 도박 사이트 운영하면서 불법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마늘밭에 100억이나 묻어놨다고 하대요. 자, 그럴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직접 묻는 거는 bury 이 얘기를 쓰고 아까 이렇게 뭐 사람 죽었을 때 묻는 것도 당연히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마늘밭이나 이런데 돈을 묻을 때도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옛날에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컨셉 중에 하나가 요즘은 조금 대부분의 집들이 하기 힘들어요. 요즘은 마당을 갖고 있는 부유층만이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겨울에 장독대 김치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묻을 때도 이 bury 이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가 지팔로 뭔가를 묻는 동작일 때 bearing 하고 쓰시면 돼요. 자, 근데 호동이가 모래에 파묻혀 있으려면 지팔로 이렇게 묻을 수가 있나요?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자기 팔로 이렇게 하는데 팔까지 넣고는 묻기가 힘들죠. 팔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는 자기 팔로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승기나 지원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묻어줬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팔짱 낀 상태인 ed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자기가 그냥 여기까지 자기 팔 안 넣고 묻으려면은 그냥 bearing 이래도 상관이 없겠죠. 지를 묻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팔까지 다 들어가서 묻혀 있으려면은 자기 팔로 움직여선 안 돼요. 자기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아니면 이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묻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ed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요것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지가 지팔로 뭔가를 해야만 이 상황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면 ing,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남에 의해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ed, 얘만 구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자, 모래에 파묻혀 있는 호동입니다. This is 호동. 모래에. 네, 아까 물에서는 in the water, 그 다음에 햇빛에 앉아 있어요. 그거 할 때는 in the sun 바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래에 파묻혀 있을 때는 in the san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바로 처음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정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이 대상이 우리 오늘 배우는 ing, ed 스티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대상이 자기가 직접 어떤 자기 팔로 뭔가 동작을 하면은 ing, 그리고 자기가 자기 팔로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어도 이루어지면은 ed 스티커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면 제가 팔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는 사람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면 ing, 자기가 직접 안 하면은 ed예요. 자, 여기에 사람 안 들어가는 또 다른 예를 위해서 제가 그 전래동화 이야기 하나를 조금 더 가지고 올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백설공주 얘기를 하면서 백설공주의 결말이 약간 반전이었죠. 네, 우리 그 전에 디즈니에 너무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모든 공주는 다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설공주는 알고 보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관에서 그 떼굴떼굴 굴러서 목에 걸려있던 그 독사가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냥 깨어났었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 부분은 콩쥐팥쥐 이야기예요. 자, 콩쥐팥쥐는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으세요? 전혀 감각하죠. 콩쥐팥쥐의 왕자가 어디 나옵니까? 네. 콩쥐팥쥐에는 왕자가 나오지 않고 원님이 나와요. 자, 그리고 저도 사실 솔직히 콩쥐팥쥐의 결말을 저도 헷갈리는데 저는 왜 맨날 헷갈리냐면요. 콩쥐팥쥐 하면은 이 스토리 세 개가 맨날 섞여요. 장화홍련이랑 콩쥐팥쥐랑 신데렐라 세 개가 맨날 섞여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해피엔딩이고 어디서 콩쥐인가 뭐가 쫓아와가지고 원님한테 하소연을 하는지 이 스토리가 끝부분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콩쥐팥쥐는 좀 뭐라고 하더라? 해피엔딩이어서 뭐 콩쥐가 원님이랑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네, 잘 돼요. 네. 아, 팥쥐를 용서해주는 그런 버전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콩쥐팥쥐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해피엔딩인데 원래 이런 그 전래동화들이 굉장히 잔인한 스토리인지는 아시죠? 원래는 성인들을 위한 스토리였는데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애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000년대 초반인가 이 전래동화의 무삭제판 그 원본들을 이제 출판해서 그게 조금 유행이었어요. 그런 책들이 좀 성인을 위한 뭐 그림 동화인가 이런 것들의 책들이 그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책의 원본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해요. 아까 얘기했던 백설공주 같은 경우도요. 그 왕비가 원래 스토리에서는 백설이를 죽였다는 표시로 간인가 심장을 갖고 오라고 굉장히 원래 좀 왕비 성격이 그닥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 그 톰과 제리나 이런 만화들 보면은 악당 캐릭터가 원래 못되게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못되게 못하고 실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징이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톰에 대한 제리의 응징도 굉장히 처절하고 예, 백설공주의 왕비도 원래는 못되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미수에 그쳤죠. 근데 얘에 대한 처벌이 원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왕비를 나중에 끌고 가가지고 쇠로 구두를 만들어서 신겨요. 근데 이 구두를 이제 불에서 거의 녹기 직전까지 뜨겁게 달구면 이제 신으면 죽겠죠. 네, 그래갖고 깍 이러면서 이렇게 원래 굉장히 잔인했고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원래 스토리는 굉장히 잔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걔도 보면은 이제 그 언니들 신발 신기는데 막 발이 커가지고 구두에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대로 뭐 그냥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을 자른다든지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쯧쯧쯧 이러면서 유럽 애들은 조상들이 이렇게 잔인해 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스펀지에서
팥쥐의 원래 실제 결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조상들 만만치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해요, 더해. 정말 우리 조상들 예,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렇더라고요. 자, 어땠냐면 스펀지에서 나온 팥쥐, 콩쥐 팥쥐의 결말을 보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원님이요. 형벌을 어떻게 내렸냐면 팥쥐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젓갈로 담았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 젓갈 담근 거를 이제 팥쥐 엄마한테 보냈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던데, 자, 일단은 엄청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자, 결말은 이렇고 원래 이 스토리는 이렇지만 제가 지금 이 콩쥐 팥쥐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번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콩쥐 이야기를 끌고 온 그 또 다른 이유는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백설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백설공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독사가 먹는 장면이었죠. 그거 영어로 어떻게 써요? 백설이가 독이 든 사과를 먹었어요. Snow White ate an apple without poison. 들어있는 살리고 싶으면 in it.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콩쥐 팥쥐에서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예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기는 그 장면이죠. 콩쥐가 자기도 잔치집에 가고 싶다고, 신데렐라는 파티에 가는데 콩쥐는 잔치에 가요. 네, 이 잔치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팥쥐 엄마가 이것저것 일을 막 시켜놓더라고요. 다른 일들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보니까 뭐 곡식을 어떻게 까라고 했나? 그래서 새가 도와주는 장면도 있었고, 밥 메고,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는 요정할머니가 나와서 옷도 만들어주는데 콩쥐는 그게 없으니까 지가 옷도 지어서 파티복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가는 일들을 다 하게끔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이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이 빠진 거는 일단은 그냥 두고요. 자, 이 사람은 항아리에 물을 깃고 있는 콩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이 깃다라는 서술어 그냥 물 부으면 돼요? 아니면 물 채우면 돼요?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꿀 수 있는 비슷한 표현으로 빨리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해볼까요? 자, 아까 우리 배운 걸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사람은 콩쥐죠. This is 콩쥐.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다 서술어를 한번 살려볼 건데, 채우다는 뭘 쓰면 될까요? 얘는요, 우리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렇게 콜라 마시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예요? 콜라? 네, 요거죠. 네, 다시 채워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요걸 살려가지고 우리 채우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려볼게요. 자,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콩쥐입니다. 그럴 때 콩쥐가 자기 팔로 직접 항아리에 물을 채우나요? 아니면 자기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좀 물이 이렇게 차올라요? 네, 자기가 자기 팔로 이렇게 채우고 있죠. 그 느낌을 살리면 돼요. This is 콩쥐. 그 다음에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filling.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항아리를 물로 채우나요? 아니면은 물을 항아리에 채워요? 제 질문은 fill 다음에 지금 이제 채우는 건 맞잖아요. 채우는 게 항아리예요? 아니면 물이에요? 항아리? 물? 자, 이게 우리말은 둘 다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보면은 항아리를 물로 채웁니다. 이럴 때는 항아리를 채우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금 어떻게 했어요? 예, 물을 항아리에 채웁니다. 이럴 때는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말은 둘 다 가능한데요. 영어에서는 이 fill 동사가 굉장히 명확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fill 다음에 뭘 채운다고 와야 돼요? 공간이 와야 되니까 항아리가 와야 되죠. 그러면은 filling the 항아리는 pot 이렇게 쓰시면 돼요. filling the pot 이래 놓고, 그 다음에 물로 채워요. 이거는 여기다가 with를 써서 표현하기로, 이 단어는 그냥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익히시면 돼요. 물로 채웁니다. with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콩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항아리의 입장으로 표현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is the pot. 네, 항아리예요. 자, 그러면 항아리가 지팔로 이렇게 물을 지가 퍼서 담나요? 아니면 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누군가가 물을 채워줘요. 알아서 누군가가 채워주죠. 지는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This is the pot filled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with wa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자, 제가 맨날 여러분들 그 살면서 항아리가 지팔로 물을 기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당연히 없으시죠. 자, 저는 예전에 이런 스토리가 가능한 것 같이 비슷한 거를 딱 한 번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키마우스 이야기 중에 디즈니 만화 중에요. 미키와 친구들 생기기 전에 미키가 구피나 도날드나 이런 친구들 생기기 이전 옛날 버전에 보면은 마법사의 제자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미키마우스가 어떤 할아버지 마법사의 제자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보면요, 그 마법사가 이제 야, 네가 이제 내가 나가는 동안에 집을 치워놔라, 청소를 해놔라 이러는데, 얘가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마법을 걸어서 치워야지 이러다가 마법이 잘못 걸려요. 그래가지고 원래 깨끗하게 어느 정도 치워주고 말아야 되는데, 온 집안에 그 뭐 빗자루라든지 뭐 이런 애들의 팔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자루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양동이에 물을 담고, 저는 그 장면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 양동이가 지가 물을 담는 경우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만화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팔다리가 생겨갖고 물을 기고 돌아다니는 애는 빗자루였고요, 양동이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본 적에도 양동이가 지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없었는데, 빗자루 같은 경우 그 만화에서 만약에 빗자루가 직접 물을 퍼서 담고 있죠, 그러면은 뭘 쓰면 돼요? ing 쓰시면 돼요. 지가 직접 뭔가를 하고 있으면 ing, 빗자루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져요? 그러면은 ed를 쓰시면 돼요. 아까 여기가 꼭 사람이 안 와도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기준점은 어쨌든 얘가 자기가 직접 뭔가를 하고 있으면 ing, 그게 아니면 ed라는 거, 그거 정도만 챙겨드릴게요. 자, ing, ed 스티커는 굉장히 간단해요. 얘만 구별할 줄 알면 되고요. 사실상 제가 오늘 진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또 다른 주제,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